자, 안녕하십니까. 2월 23일 금요일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장 이슈맨의 주식 뉴스공장 모닝브리핑을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이 2월 23일입니다. 다음 주면 이제 3월 시장의 진입 부분들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씩 다음 주 목요일 그리고 오늘부터 주말장을 통해서 연준 의장이 바뀌면서 다음 새로운 연준 구성위원들이 어떤 성향 부분들을 가지고 있고 어떤 정책 부분들을 펼 것인가, 소방수 역할 부분들을 할 것인가, 아니면 시간을 두고 소방수 역할 부분들을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방향성 부분들이 이제 하나하나씩 체크가 되는 그런 과정에 과도기에 지금 진입이 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확실성을 하나씩 해소해 나가는, 지나와 보면 별거 아니에요. 근데 이 순간순간에는 상당히 좀 중요한 이슈로 진행이 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하는 걸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보면 각 연원 총재들이 코멘트들이 이제 조금 시장의 변동성이 나오니까 약간 완화적인 표현 부분들을 좀 했습니다. 제임스 루이스 연원 총재 같은 경우에 제임스 블라인드 세인트 루이스 연원 총재 같은 경우 올해 100bp 금리 인상은 너무 과하다, 이런 코멘트, 그리고 국채 금리에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코멘트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경제 성장하고 함께 움직인다는 점을 고려를 해라. 아주 원론적인 얘기지만 시장이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씩 이와 관련된 코멘트를 좀 시작을 했다. 그 다음에 뭐 버스트 연원직 총재도 보면 연준은 현재 신중하게 정책 정상화 부분들을 진행하고 있다 코멘트를 좀 했습니다. 자, 오늘부터 이제 하나씩 2월 28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 부분도 있죠. 2월 28일 날 다음 주 수요일이고요. 3월 7일 날 연준의 베이지복, 그다음 3월 21일 날 아시다시피 FOMC 결과 부분들을 나오는데 하나의 뭐라고 할까요? 다음 주에 이제 하원에서 발표 부분들 하는데, 오늘 저녁 정도에 23일 날에 연준에서 발표하는 하나의 보고서가 있어요. 2018년도 통화정책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아시다시피 2018년 연준이 어떤 통화정책의 큰 가이드라인을 제시를 하고, 이걸 토대로 28일 날 파월 연준 의장이 어떻게 보면 청문회를 앞두고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의 의미가 상징적인 부분이 있어요. 연준이 어떻게 할 것인가. 시장에서 지금 가장 우려하는 그런 이유 부분들, 금리 인상을 3번 할 것인가 4번 할 것인가. 저는 뭐 계속 작년부터 얘기를 드린 부분이지만 금리 인상은 너무 민감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계속 코멘트를 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시장에서 그것 때문에 출렁거린 부분들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체크를 하는 부분들이죠. 이런 흔들림 변동성이 나오는데, 요즘에 보면 개인 투자자들은 약간 더 과감해졌어요. 너무 지금 급하게 과감해질 필요는 없는데, 완급 조절만 조금씩 하자고 말씀을 좀 드렸죠. 신용잔고가 다시 11조를 넘어섰습니다. 코스닥이 5조 7천억, 코스피가 5조 2천억 정도에서 다시 11조가 돌파가 됐습니다. 과감합니다. 그래서 오늘 통화정책 보고서, 이게 어떻게 보면 파월 연준 의장이 청문회를 앞두고 의회에 제출되는 보고서이고, 그 다음에 이제 3월 7일 연준 베이지복, 그 다음에 3월 21일 FOMC의 어떤 방향성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하나의 모티브를 제공할 보고서라는 코멘트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시장 자체가 뭐 아직 방향성 부분들이 없다 보니까 계속 뭡니까? 순환매 장세 부분들이 나오고 있죠. 순환매 장세 부분들이 지속되고 있는데, 금주요 우리나라 섹터별,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보면 어제 유가가 다시 좀 반등 부분들 나왔습니다. 유가가 반등이 나왔고, 그 다음에 뭐 IT주들은 소폭 조정 부분들, 그 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보면 화장품주가 이번 주 거의 3%, 2.9% 정도 상승을 했고, 보험사도 2.4%, IT 하드웨어가 2.13%. 근데 그거와 반해서 반도체는 마이너스 한 3%대 하락, 철강도 마이너스 한 1% 정도 하락 부분들 하면서 섹터별로 지금 순환매
미국장도 지금 마찬가지고 장세 자체가 지금 뭡니까? 방향성이 명확하게 결정된 게 아니라 어떨 때는 오전장에는 금리 인상에 민감하고 오후장에는 연준의사들의 코멘트에 민감하면서 거기에 계속 뭡니까? 어배등락 부분도 진행되고 있다겠죠. 그러니까 중심점이 없어요. 그 팔랑기라 하죠. 이 말하면 이쪽 뒤로, 이 말하면 이쪽 뒤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장세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파생 쪽에서만 지금 신났죠. 신나게 지금 파생 매매만 하고 있는 그런 장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제 그래서 다우지수는 0.6% 정도, 나스닥은 마이너스 0.1% 정도 소폭 조정 부분들이 좀 진행이 됐고 WTI 기준으로 62달러, 62.7 사우디아라비아하고 사우디의 협력 관계가 강화되면 될수록 유가가 하방 경제 부분들이 더 강하게 드라이브 부분들이 좀 돼버릴 것 같아요. 그런데다가 어제 유가의 반등 이유는 유가 미국의 재고 있죠. 재고가 생각보다 더 감소가 나오면서 유가의 반등 부분들을 이끌어냈다라는 코멘트입니다. 계속 이런 정책적인 변동성 부분들은 한 2주 전에 얘기드렸던 파월 연준 의장의 정책적인 그린스프 풋, 버냉키 풋, 뭐 이런 거죠. 그린스프 풋이라든지 이런 항상 연준 의장이 바뀔 때마다 새로운 연준 의장 부분이 진행되기 전에는 시험 기간이라 할까요? 시장 투자자들이 이거죠. 물론 시장에서 예상했던 헤지펀드 출신이고 유명한 칼라일 펀드 출신이기 때문에 시장 친화적일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혹시나 또 지위가 다른 관점 부분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시장 투자자들은 체크를 하는 거죠. 과연 파월이 예상했던 것처럼 그런 정책적인 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리를 할 것인지 그 전에 항상 시장 이런 변동성 부분들은 길들이기 전략에 지나와서 보면 그때는 별거 아니었는데 그 시점에는 시장에서는 되게 퀘스천 부분들을 갖는 거죠. 그 사람 성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테스트를 하는 시장의 출렁거린 부분들은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를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그 전까지 계속적으로 보면 팔랑기 역할 부분들 할 거니까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개별 종목군들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계속 만약에 전기전자면 전기전자, 철강이면 철강, 게임이면 게임, 디스플레이면 디스플레이 각 섹터별로 계속 업데이트 부분들 진행하면서 종목 장세, 그 다음에 섹터 장세 부분의 어떤 내용들이 핵심 키워드가 되는가를 계속 업데이트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어제 텔레그램에 하나 다시 올려드렸습니다. 삼성이 OLED 쪽 투자한다 했다, 또 어제는 또 안 한다 했다. 지금 뭐 시장에서 말이 많습니다만은 OLED 쪽을 또 연구소는 또 강화를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 삼성 같은 경우는 QLED 쪽 부분들을 진행했는데,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중국 업체하고 마이크로 LED의 투 트랙 부분들을 진행하겠다. 그래서 TV용 OLED 개발 조직 부분들을 재가동을 하면서 한 300명 정도 OLED 시장에서 지금 여러 말들이 있습니다만은 3,400명 정도의 잉크젯 프린팅 기술이 있어요. 잉크젯 프린팅 기술의 OLED TV 개발 조직을 꾸밀 예정. 그래서 마이크로 LED, QLED, 그 다음에 뭐 잉크젯 프린팅 OLED 다 차세대예요. 현재 지금 뭐라고 할까요? 안정화가 안 됐어요. 안정화가 안 됐고 새로운 기술이란 건 알고 있지만 양산 쪽에서는 아직 명확한 답들이 모두 다 안 나온 내용이고 현재 ING 중인 그런 흐름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어제 대조적으로 OLED TV 쪽에 소니가 지금 2위로 치고 올라오는 모습들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도 같이 체크를 해 놓으면 되실 것 같고, 조선업 쪽이 최근 한두 달 정도 받는 부분 상당히 좀 강하게 나왔습니다. 이제 각 기업들,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이 유상 관련된 청약이라든지 뭐 상장이라든지 완벽하게 마무리가 안 됐죠. 그 사이에 올해 초 낙폭 과대에 따라서, 그리고 작년에 그 유상증자 부분들을 발표를 하면서 급락이 나왔던 걸 일단 거기까지 커버를 좀 시켜놓고 수주가 조금씩 진행이 됐는데, 글로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가 수주를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거라고 봅니다. 왜? 글로벌의 경기가 상향이 되고 미디어라든지 이런 지표 자체가 반등이 나오니까 선주들이 발주 부분들을 시작을 하죠. 근데 우리는 항상 보면 그 하나의 팩트만 보는 게 아니라
경쟁 구도 부분들을 가지고 있는 중국과 일본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건 항상 우리가 체크 부분을 할 필요가 있는데, 중국이 지금 압도적으로 신규 수주하고 수주 잔량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 작년 하반기부터 이 컨테이너선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이 2위였는데 원래 1위가 한국이었죠. 근데 2위가 일본이 지금 격차 부분들을 올라가고 있어. 우리나라 지금 현재 3위 부분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전체적으로 좋아지기 때문에 더 좋아지긴 할 겁니다만은 중국 업체가 컨테이너선을 치고 가는 모습, 가격 경쟁력 부분들이 부각하게 됩니다. 작년에 4, 4분기 때 한번 이런 얘기 좀 드렸던 것 같아요.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예전에도 우리나라가 일본을 추월할 때 한번 이렇게 가격 경쟁력으로 치고 가니까 이걸 다시 회복을 못했어요. 그래서 조선업종 부분 신규 수주하고 수주 잔량 부분에서 1위 중국, 2위 일본, 그 다음에 3위 한국 부분이 되고 있다. 물론 한국이 가지고 있는 핵심 키워드 하나의 섹터가 있어요. 조선업종 내 요게 저는 이걸로 한번 반전은 아니더라도 규모가 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중요한 거죠. 질적인 측면에서 반전 카드는 분명히 있어요. 그렇지만 일단 우리가 물량 부분에서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유상증자 관련된 부분들의 내용들이 계속 ING가 되고 있다. 끝난 게 아니에요. ING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참고하실 필요가 있다는 코멘트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정리 부분들을 마무리를 한다 하면 변동성 부분들이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변동성의 하나의 종지부는 아닐 것 같고, 종지부가 가능성, 어떻게 보면 보고서 내용들이 일련의 정책적인 부분들이 되죠. 그래서 오늘 뭐 주말이라든지 다음 주 초반에 2018년도 연준의 통화정책 보고서, 우리가 상당히 28일 파월 연준 의장의 체크포인트 부분들 앞서서 미리 나오는 방향성 부분들을 체크할 수 있는 중요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코멘트를 드리면서 2월 23일 모닝 브리핑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